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주름진 얼굴, 줄어든 체력,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 그 변화를 마주할 때 어쩐지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주변 환경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에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안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밀려오는 공허함 속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초라해졌나 하고 자문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초라함이라는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초라함이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나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비롯된 걸까요? 그리고 이 감정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또 다른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초라함의 진짜 원인과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해가는 것들이 많아지죠.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8세 정순자 씨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다 멈칫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얼굴이야?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지? 예전에 생기 넘치던 얼굴은 사라지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졌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자 씨는 친구의 권유로 근처 복지관에서 열린 꽃꽂이 클래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손끝으로 꽃을 다듬고 색감을 맞추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 꽃을 들고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며 사람들이 참 예쁜 꽃이네요라고 말해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의 진짜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나의 내면과 내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걸요.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용기가 초라함을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62세 김정호 씨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부장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매일 그의 의견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지내던 그는 퇴직 후 전화기가 조용해진 순간 초라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그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고 점점 무기력함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 중 우연히 마주친 동네 동호회 공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어요. 내 얘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활동을 시작하며 그는 점차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이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선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 자체로 인정받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지금 그는 매주 동호회 모임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력을 되찾는 큰 힘이 됩니다. 70대 중반의 한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떠난 뒤 집안의 정막 속에서 허전함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읽다 졸고 아내는 텅 빈 아이들의 방을 보며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정말 역할이 끝난 걸까라는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엔 가까운 데라도 나가보자. 같이 걷기라도 하자. 그 작은 시작은 두 사람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짧은 산책이었지만 점차 여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여행을 계획하며 우리가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함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여행 일기를 쓰는 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설렘으로 하루를 채우는 지금, 초라함이 아닌 새로운 활력을 느낍니다. 가족 관계에서 느끼는 초라함은 함께하는 작은 도전을 통해 다시 관계를 재발견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5세 박영수 씨는 예상치 못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내가 필요 없다고 느낀 순간 참 초라했어요. 퇴직 후 그는 멍하니 책상을 정리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다 보니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오래된 메모장을 보다가 어릴 적엔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라고 적힌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공 공방을 찾아가 첫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무를 자르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작은 의자를 완성했을 땐 정말 뿌듯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쓰고 사랑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지금 소규모 가구 제작 사업을 시작해 박람회에도 참가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전이었지만 지금은 그 도전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무기력함을 벗어나 자신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은 도전이라도 시작하면 초라함은 성취감으로 바뀌고 새로운 목표가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초라함은 신체적 변화, 역할 상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순간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초라함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초라함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내면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꾸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70세 김영자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더 잘나 보이고 싶었어요. 다들 잘 지내 보이네, 정말 멋지다라고 말해주는 게 듣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비싼 옷을 사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자신을 꾸며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이면 왠지 모르게 공허한 기분이 몰려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가드닝 클래스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참여한 거였죠. 그날 작은 화분에 식물을 심으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묘한 위로가 됐어요. 작은 잎 하나가 피어날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자라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집 베란다를 작은 정원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식물들에게 말을 걸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식물과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지금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굳이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행복해요. 겉모습보다는 제 삶의 진짜 가치를 나누고 있죠. 80세 최정자 씨는 가족들과 함께 미술 전시회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아니, 나이도 많고 지금 시작해봤자 소용없겠지. 그녀는 그날 밤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다들 젊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 나이에 시작하면 웃음거리나 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몇 주가 지나도 마음속 갈등이 이어지던 중 딸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하고 싶으면 해봐요.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녀는 근처 문화센터의 미술 기초반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다른 사람들 그림은 너무 잘 그려서 기죽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스케치를 연습하며 그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작은 성취감을 쌓다 보니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죠. 그녀는 몇 년 후 지역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림을 전시회에 걸고 나니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제 자신에게 보여줬거든요. 72세 김철수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다 보니 몸도 무겁고 기분도 처졌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정말 병이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병원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서 걷기 운동을 추천받았습니다. 처음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실망했어요. 걷는다고 뭐가 나아질까 싶었죠. 하지만 그는 우선 집 근처 공원에서 짧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5분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다리가 아프고 숨도 차고 이게 무슨 운동이야 싶었죠. 하지만 그는 조금씩 걸음 수를 늘려갔습니다. 매일 5분씩 더 걸으며 어느새 30분, 1시간씩 걷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걸으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지역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 재미도 정말 커요. 걸으면서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여성은 매번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지인들과의 관계를 점차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리두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죠. 그녀는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요리 모임을 만들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요리를 함께 준비하면서 웃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지금은 모임에서 만든 음식을 이웃과 나누며 보람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로움과 초라함이 날 지배했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이처럼 초라함은 신체적 변화, 역할 상실,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순간들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초라함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라함은 단순히 나이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아요. 감사합니다.